1994년 6월 26일 일본의 황족과 고위층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장례식장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이미 2달 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英雄と言いますかヒーローと言いますか非常に素晴らしい人でもちろん肉体的な強さもあります。 그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僕は毎朝仏壇に向かって大山総裁の家に向かって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感謝しておりますと。 조사 극진의 최배달. 오야마 그의 명복을 비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었다. 고련한 비보를 일본을 무대로 활약했던 그의 추모식에서 읽혀진 조사는 이 식장에서 울려 퍼진 최초의 한국어였다. 한동안 타계의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계인을 경탄케 한 최영희 씨의 일본 이름 오야마 마스다스는 바로 배달민족의 배달이라는 것을 조국의 동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분을 알게 된 게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분이 안 계신 것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것은 추억할 게 있기 때문이다. 신화 같은 존재. 그에게 우리가 추억할 것은 있을까? 우리는 그에 대한 기억이 있기는 한 것일까? (175cm) 体重80kg、鍛え抜かれた鋼の肉体を持つ日本空手界の第一人者大山六段に対するは体重700キロ余り気の荒い南部産のオス牛であります。戦いは世紀の対決を見逃すまいと集まってきた千数百名の観衆と万一の場合に備えて警戒に当たる武装警官24名の前で今まさに始まろうとしています。 이것은 기록 영화다. 몇 차례 황소와 싸운 사람으로 유명해진 최배달에 대한 소문을 실제로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던 탓에 제작된 것이다. 실제 소싸움에선 소의 급소를 쳐 먼저 쓰러뜨린 뒤 뿔을 잘라낸다. 극적 긴장과 재미를 위해 소의 뿔을 먼저 잘라낸 것처럼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다. 기행처럼 보이는 소와의 싸움은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946년부터 시작된 결투는 연전연승. 처음엔 일본 전역에 가라데 도장을 섭렵했고 일본의 힘께나 쓰는 파이터와 맞붙었다. 일본 열도를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향했다. 중국, 미국, 국적을 초월한 도전. 종목을 구별하지 않은 격투를 벌였다. 계속되는 연승 행진에 그의 격투 순례는 멈출 줄 몰랐다. 1950년대에 이미 유럽에 입성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최배달의 행적이다. 그는 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시험했던 것일까?悲しさ、痛さがわからないよ。殴りをやった男は男の中の男だよ。若い時には冒険をするところにね、道の相互が合うし、道の数字が出てくるからね、楽しいよ。それを私たちが追求するために生きるんだから、人類というのはそんなもんだよ。 최배달. 그가 추구했던 것은 끊임없는 모험과 도전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최배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제작진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만화가 방학기. 1989년부터 한 일간지에 최배달의 생애를 소재로 한 만화를 연재했던 그는 최배달을 만났던 첫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이분을 처음 뵀을 때 이제 그분하고 이제 내하고 이제 마주 이렇게 딱 앉아서 그분의 눈빛이 굉장히 아주 그 형형해서 마치 종이를 뚫는 듯한 예리한 눈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마치 내 창자 속을 싹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매섭고 날카로운 인상에 그가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했고 단도직입적이었다.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무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겁 안 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냥 끌끌끌 웃으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계를 돌면서 그 엄청난 고수들과 대수 수십 전을 치를 때 한 번의 결투마다 그렇게 머리털이 뭉텅뭉텅 빠졌노라고.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빠졌노라고. 그리고 겁을 통해서 그 이제 처음에 뭐 입이 떨리고 오금이 떨리고 자신이 공중에 붕 떠 있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뜻밖의 야 정말 달인도 떨고 있구나. 공포를 이겨내며 세기의 결투를 해왔던 최배단. 1923년 전북 김제에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깨너머로 무술을 익혔다. 그리고 1941년 파일럿의 꿈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 야마나시 소년항공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1945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우연히 야쿠자 보스의 생명을 구해줘 약 6개월간 그의 보디가드 노릇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쿠자와 한솥밥을 먹기엔 그의 꿈과 이상이 너무도 높았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단 활동. 1945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긴 했지만 일본 땅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 당시 최배달과 함께 거류민단 활동에 열심이었던 대학 후배의 말을 들어보았다. 일본의 그 뭡니까 조직 폭력단이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고 문제가 생길 적에 뭐 그런 것을 해결하고 민단에서 이제 그 일을 다 끝내고 자기의 이제 그 스포츠에만 아마 전념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민단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던 민단을 그만두게 만든 것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우연히 읽게 되면서부터였다. 오륜서는 땅, 물, 불, 바람, 하늘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일본 최고의 병법서이자 무도서이다. 최배달은 오륜서를 만난 후 모든 것을 털고 산으로 향했다. 그때가 1946년. 그가 처음 들어갔던 산을 찾아가 보았다. 지바현 남부에 위치한 키요즈미 산. 그리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산세는 험했다. 이어지는 산길 또한 깊고 깊었다. 이곳에 홀로 묻혀 수련을 했다. 속세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한쪽 눈썹만 밀어 자신에게 스스로 극한 상황을 만들었던 최배달. 그렇게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갔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더 이상 한 외로운 무도가의 비밀스런 장소가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입산 수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는 어떤 결심이었는지를. これはもうご本人に聞かないとわからない話ですけどね。その生涯を自分の生涯をその空手道の修行に、かけようというね決意を持って、自分なりにこう気持ちも体も技もそういう意味でねその一つ磨きをかけるというかけじめをつけるというかねそういうつもりで
入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 달리고 또 달렸다. 강한 힘을 내뿜기 위해선 땅을 박차고 굳건하게 서야 해. 때리고 또 때렸다. 강철을 담금질하듯 뼈마디가 주저앉을 때까지 단련시켰다. 손가락 5개로, 그게 익숙해지면 3개로, 또다시 그게 수월해지면 2개로 몸을 들어 올렸다.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달인이 될 수 없었기에 그의 수련은 말 그대로 고행이었다. 강한 것을 추구했던 그는 자신을 필살기로 무장해야 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최배달만의 극진 가라데, 즉 실전 가라데인 것이다. 하지만 극진 가라데라는 독특한 유파는 신체 수련만으로 완성된 것일까? 입산 수련을 하는 과정에 마침 옆에 소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이 새끼를 이 소나무에 이 칭칭 매가지고, 그리고 이 정꾼으로 치고 수도로 후려 때렸는데도 소나무는 까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소나무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뭘 느끼냐 하면은 육체적인 수련은 한계가 있다. 육체적인 수련은 한계가 있다. 정신적인 수련을 하고 변형해야 되는구나. 산에 올라가 수도한 지 10개월 만에 하산.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은 1947년 전 일본 공수도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만 해도 패전 국가로 심리적 위축이 있었던 일본. 이날에서 이방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철저히 실력 외엔 인정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 이후로 최배달은 일본 전역의 가라데 도장 격파 순례에 나섰으며 떠오르는 가라데계의 인물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그의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1956년 대산 도장을 세운다. 이 대산 도장은 훗날 극진 가라데 본산 극진회관의 시초가 된다. 외국인이 만든 무술에 일본이 열광한 까닭은 무엇일까? 최배달만이 입산수도에서 얻었던 깨달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최고의 강함을 고집해했던 그는 더 나아가 정신적인 면까지 무장했다. 겸손, 이상, 지조, 효도, 희생, 포용. 6개 원칙은 그가 틈날 때마다 제자들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었다. 強さよりもね、人間的にほのぼのする人間、同じ一つの仕事をやってもね、ぬくもりがあるし、非常に温かみがある、そういう人間性のある人間が好きなんだよ。それは強さよりももっと次元が高いんです。ほら、手を下ろさないで。相手も速いんだよ。相手も強いんだよ。相手もうまいんだよ。忘れないでくれよ。はい。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혹독했다. 그의 가라데는 목숨을 담보로 한 실전 가라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배달의 가라데와 일본 전통의 가라데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전통 가라데는 일본 남부 오키나와에서 시작됐다. 가라데의 오키나와 발생설은 분분하지만 일단 맨손 호신술로 창안된 이 무술은 오키나와를 넘어서 일본 전역으로 퍼져 일본 전통의 무술로 자리 잡게 됐다. 이 가라데에서 갈라져 나온 최배달의 극진 가라데는 실제 가격도 하고 KO 제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수련 과정이나 승단 심사에서는 각 단계별로 10인 혹은 30인 이상의 연속 대련이라는 무시무시한 테스트가 있다. 또 한 가지, 체급 제한 없이 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기기 위해선 상대보다 더 강하면 되는 것이다. 연습 중엔
무기를 든 상대와 대련을 하기도 한다.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어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선수권 대회를 보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회명도 일격이다. 실제 결투에서 한순간 밀리면 지는 것이고 오늘 지면 내일의 승리란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목숨을 걸듯 최선을 다하는 것. 최배달의 오랜 격투 순리에서 나온 경험이자 철학이다. 이런 치열한 대결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시 과감한 격파로 승부를 가립니다. 승부는 나야 한다. やっぱりそれはその大山総裁が波乱万丈の一生をね、人生を生きている過程の中で得た人生哲学のようなものがその根底にあるわけですね。我々が常にこう言われたのはですね、教えを受けた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っていうのはとにかく実際に示すことが大事だと。どんなことでも、実践なくんば証明されず、証明なくんば信用されず、信用なくんば尊敬されないと。君たちは尊敬される男になりなさいっていう、そういうね指導を受け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その精神性に基づくもので、技術的にも実践が必要であると、そういう思想に基づいてますね。 그의 인생은 늘 실전이었고 격전의 장이었다. 단 한순간도 진지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태도가 최배달 특유의 무술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무술은 일본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 일본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やっぱり今のこういった格闘技ブームの、そうですね、やっぱりプロレスは別としても、武道、本当実践の方の武道からしてみたら原点の方に近い方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非常にやっぱりすごい方だと思いますけど。個人的に言ってたとやっぱし日本をこういうふうにしてくれたんだから、やっぱし貧しくてほら何もなかった時にやっぱしかっこよかったかね、なんていうかもう。そんなによく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牛を殺したり手刀でビールの瓶を割ったりすることは聞いているので、すごい偉大な方だと思っています。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과 무용담은 일본의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열광하게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라데 바보 일대기라는 만화는 그에게 더욱 대중적인 인기를 안겨주었다. 일본의 유명 잡지에 연재됐던 이 만화는 폭발적인 판매 부수를 자랑하기도 했다. 만화뿐만이 아니라 최배달과 관련된 서적과 잡지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젠 그와 관련된 서적 출판이 뜸한 요즘, 일본의 고서적 전문 상가 도쿄의 간다 거리를 찾았다. 이곳은 각 서점마다 분야별로 취급하는 서적이 다르다. 무술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곳 중에서도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한 서점을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최배달의 이름, 오야마 마스다스의 이름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활발한 저술 활동과 끊임없는 연구로 그가 집필한 서적만 해도 60여 권. 더욱 놀라운 것은 발행가보다도 높게 책정된 현재 매매가이다. それはね、極真空手の本は今もう発行されてないんですよね。ところが欲しい方がたくさんいるもんですから、どうしても高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활자 매체를 통해 최배달의 인기를 실감하는 일화는 또 있었다. 雑誌にはその大山総裁が読者の質問に対して答えるページがあったんです。このページが非常に人気でありましてですね、これはその例えば少年が
自分はこれから強くなりたいけれども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っていうと、大山総裁がズバリと簡単に答え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欄がありまして、この欄をたまに休みますとですね、読者からなんであれ休んだんだと、こういうふうにしょっちゅう来るんですね、抗議の声が。そういうことが一つあっ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強さと大山総裁の魅力と、それから武道精神という一つの哲学でしょうかね、この3つあたりがそのパワー空手の編集の、私も基本に据えてきましたし、雑誌の魅力だ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최배달. 그래서일까? 극진 가라데에서 발행하는 파워 가라데는 무술의 유파에서 발행하는 전문지로서는 보기 드물게 5만 부씩 출간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최배달은 지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또 제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는 나이에도 그가 직접 형을 선보이며 최선을 다했다. 또한 그가 창시한 무술이 더욱 확고하게 서기를 기대하며 관련 서적 집필에 열을 올렸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병상에 누워 집대성하려던 가라데 도감은 결국 미완성인 채로 기념관에 전시될 수밖에 없었다. 최배달이란 사람은 우리 곁에 있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많이 갖고 있었다. 제작진은 놀랍게도 최배달의 아들이 한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수소문 끝에 한 대학 비영원의 외과 전공의로 근무 중인 최배달의 장남을 만날 수 있었다. 실례합니다.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 최배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열 안 나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본 아버지는 결코 강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언제나 아프시고 언제나 관절염이나 손의 관절염, 그다음에 후유증, 나가시면 돌 10장씩 격파하고 뭐 촛불 끄고 병 깨고 이러니까 와 정말 강하다고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초인의 힘을 냈던 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후반에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강해 보이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후유증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아픔은 따로 있었다. 난 일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항상 한국인이고 그 배달이라는 걸 바꾸려고 여러 번 그 청탁 같은 게 들어왔대요. 대산 뭐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대산 배달, 오야마 마스다스. 그거를 그러니까 친한 일본인들은 바꾸라고 얘기한다.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어차피 귀화도 했고 했으니까 그거 바꿔라. 왜 그거 하나 잡고 있느냐. 근데 그거가 최후의 자존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원래 담배를 안 하시는데 가끔가다 한두 가지 피시거든요. 산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버님. 진짜 대산처럼 이렇게.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술, 담배를 절제하던 그가 허물어질 때는 다름 아닌 조국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였다. 최배달의 둘째 아들은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그를 따라간 곳은 주소지 관할구청. 현재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인 둘째 최광수는 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신청했다. 네, 귀화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귀화한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귀화한 한국인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엄연하게 저희도 다 있고, 그리고 또 호독도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서
아버님에 대해서 과대평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자식으로서의 좀 저희 작은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최배달의 본명이다. 그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태어나 한국 국민으로 살다 갔다고 아들은 이야기했다. 재적 등본을 확인하자 분명히 그의 이름 석자 최영희가 존재했다. 1923년 전북 김제 출생. 94년 4월 26일 일본 동경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외국에서 국적을 바꾸면 원래 국적을 말소시키기 위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차라리 이중 국적자로 비난을 받는 게 그에게 더 견디기 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름대로 일본에 적응하고자 결혼도 했지만 고향은 늘 그를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리워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건 고통이었다. 父親の母が亡くなってその時にも韓国に帰らないでその時一晩中泣いてるんですって。もう毛布の下で「ねえなんであなた帰らないの?」って言ったら「もう僕はねお母さんに韓国出る時に偉くなるまで帰ってきちゃいけないよって言われたから僕がね韓国に帰ってみんなに誇られるようななんていうんですか人になってから帰りたいんだってだから今は帰れないんだって言ってやっぱり一晩中泣いてたっていう話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だからすごくこうじゃあみんなで韓国に行って焼肉食べに行こうとかそういう楽しい会話っていうよりもやっぱり心苦しいっていう方が多かったですね。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다짐, 그리고 귀화를 종용하는 주변의 비난들. 최배달에겐 진퇴양난이었다.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수동한 사람은 말이요. 일본 같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나나 사게데미루 그 차원하게 본다 이 말이요. 저놈은 일본 국적을 수동했다고. 일본서 일본 국적을 수동한 것은 미국서 미국 국적을 수동보다 더 애롭습니다. 한국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다는 아니요. 자기 아버지를 어디서 잊어요. 자기 어머니를 어디서 잊느냐 이 말이야. 젊은 시절 일본에서 의지하며 지냈던 지인을 찾았다. 뜻밖의 그의 성도 오야마 대산이었다. 최배달이 누구보다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던 사람이었다. お姉ちゃん殺されちゃうかもわからないお前は日本で何やってんだって言われることもあるかもわかんないとかね。それを聞くとね本当になんだか知らないけど かわいそうでね背中を何回も撫でてやったりするんじゃないよ。お前空手でしょ。一番強いやつがそんなこと言ってどうするのって言うたら一番弱いんだよお姉ちゃんでいろいろあるわね。 지금 서 있는 곳,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두 순간순간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다. 아무리 그를 대단하게 떠받들어도 이런 고민을 일본인과 함께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배달, 강한 자에게 강했고 약자에게 약했던 젊은 최배달의 모습은 아직도 오야마 할머니의 눈에 선한 듯. 사진과 칠하자고 하는 것도 있네. 그래 가오. 絶対可愛いです。何にも言えないの私ね。どのぐらい苦労したかわかる。相当いじめられて韓国も行きたいと思っても行かれない時があったんじゃないな。だから私は偉いと思っています。 차라리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일본 국적 취득은 그토록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국적을 바꾸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에겐 넘어야 할 산이었다.
선택엔 늘 아픈 현실이 뒤따랐다. 그는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화를 해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동경 이케부쿠로 조그만한 모퉁이에서 극진 가라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극진 가라데를 시작할 때 내 생각은 그분께서 오늘처럼 세계화가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지 않았느냐. 일본에서 제1의 극진 가라데를 창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신의 손으로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가라데 극진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극진회관은 단일인으로서 전 세계 2천만 수련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큰 방대한 조직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배타성이 작용했지 않았느냐. 첫 단추를 일본에서 꿰기 시작해 발판을 다지다 보니 어느새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최배달. 더 넓은 세상으로의 진출을 위해선 일본에 사는 외국인보다는 일본인이 더 수월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슴 아픈 선택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던 고든 심지 하나. 그것은 배달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일본 이름 대산 배달은 그렇게 탄생했다. 배달 민족의 큰 산이 되고자 했던 결심이 반영된 이름이 바로 오야마 마스다스였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 떳떳하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한국인이고 싶어 했던 그의 고집이었던 것이다. 그런 아픔을 딛고 최배달의 극진가라데는 하루가 다르게 승승장구. 세계로 그의 이름과 그의 무술이 뻗어나갔다. 그 결과 전 세계 약 120개국의 지부가 설치됐고 수련생은 무려 약 2천만 명. 전 세계에 새로운 무술을 전파할 수 있었다. 세계는 최배달을 한 명의 걸출한 승부사가 아닌 아시아의 무술, 가라데의 달인이자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FBI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호신술을 지도했고 할리우드의 탑스타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やっぱりほらアフリカなんか行ってね、普通実際の激しいところじゃない。でアフリカなんか行って飛行場降りるとさ、もう500人ぐらいの生徒がね同意してさ、総裁が出てたらおーっつってやるわけよ。そうするとね他の人はさ、もう動員してダーッと500人ぐらいいるから、どんな人が来るのかと思ってみんな見たらさ、日本人が降りてくるじゃない。なんであの人間はなるわけだよ。あれだけのねやっぱり人間を迎えにね来されるってことはやっぱりね極真空手の大山増田ができることで、日本のね政治家がいたってねそんなに出てこないですよ絶対。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성대한 환영을 받았던 최배달.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인도, 러시아 등 이미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유명 인사였다. 지금도 사실 뭐 메이저리그 뭐 박세린이 뭐 박찬호니 많이 뛰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뭐 벌써 50년 전에 이미 존재를 했다라는 거는 좀 많이 좀 위안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도전 정신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을 찾던 영화 감독에게 희망을 주었던 최배달. 사후에 그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세계 무대로 진출했을 당시에도 세계에서는 그를 주목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단 한 곳에서만큼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곳은 바로 그의 조국 대한민국이었다. 최배달의 한국 공식 방문은 1967년의 일. 세계적으로 이미 명성을 떨친 후 꿈에 그리던 고국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라데가 아닌 태권왕으로 둔갑되어 소개됐다. 하지만 최배달은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맨주먹으로 황소 수십 마리를 때려눕힌 그야말로 태권왕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조용하게 그를 맞았던 곳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조국에서 알아보아주는 게 고마울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당시의 태권도는 세계 무대로 첫 발을 내딛던 초창기였다. 뉴욕 한복판에서는 유단자들의 시범이 눈을 끌었습니다. 시작 단계이니만큼 최배달의 극진 가라데처럼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조국의 태권도를 보고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한국의 무술을 한국의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1960년대입니까? 1960년대에 미국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미국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 둘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그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곳을 찾아갔더니 마침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태권도를 진출해서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국적을 바꿔가지고 일본 가라데를 일본말로 가르치는데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한국 젊은이가 한국말로 태국기를 걸어놓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걸 보고 눈시울이 감동했다, 젖었다. 그래서 총재님 항상 하신 말씀이 극진해가는 국적은 초월하지만은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극진가라데 지부를 설립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전 세계 지부장 회의가 있을 때 나는 홀란드인가 벨지의 지부장인가 홀란드 지부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지부장 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총재님 왜 전 세계 지부를 다 두시면서 한국의 지부는 안 두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윤희 총재님께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태권도와 가라데는 경쟁하는 무술이 아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무술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조국의 무술 태권도가 발전되고 알려지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태권도가 88년과 92년 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최배달이었다. 비록 한국어로 구령을 붙이진 못했어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할 때면 한국의 씨름을 가르치며 휴식 시간을 즐겼다. 식사할 때는 한국 음식을 고집해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何しろもうね、なんかほら人が集まってね、歓迎会だ送別会だっていうともう焼肉韓国料理なんですよ。だから最初は豚足も食べられなかったしね、キムチも自分は辛いの好きなんだけどね、キムチも見たことなかったから、なんだよこれは、なんで豚なし食わ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思って、ね、そしたら先輩にこれもう飾り物じゃないから食べろなって言われてね、食べ始めて、結局それがね、もう今みんな好きだね。極真会やってるもう黒帯ぐらいになるぞ、韓国料理が。
やっぱりね一番その手頃で食べてさ力がついたっていうね感じがするんだね。和食なんかねダメだ。あんなものはね本当に. 어쩌면 제자들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스승이 한국식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 극진가라데를 일본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던 사람도 한국인이었다. 마쓰이 쇼케이, 문장규는 극진가라데 세계선수권자 출신으로 최배달이 생전에 아끼던 제자였다. 그 역시 한국 국적을 가진 제1교포다. 그는 문장규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떠났다. 大山先生も、その気持ちは変わることは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大山先生は一切帰化という言葉を使わなかったんです。帰化ということをものすごい嫌いましたよね。だから僕もその国籍を変えるということを勧められた時期ありますけども、その時に帰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またしないというふうな話をしたら、君帰化じゃないんだと、君自分が変わるわけじゃないんだよと、帰化を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便宜的にね、そういうことなんだと、自分が生きていく上でね、そういうような意識を持たれていましたよね。ですから自分自身の本質は変わってないんだと、私は何も変わってないというふうに大山先生ご本人が言ってましたね。名前なんていうの?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 스승 최배달. 배타성이 강한 다른 가라데 유파에서도 그는 스승이다. 我々からすれば近寄りがたい方っていうか、雲の上の方っていうのが、正直な気持ちでしょうね。存命されておられればやはり我々が口を直接聞けるような方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ましてやその我々の先生の先生の先生だったわけですから、自分らがおこがましくやっぱり直接お話をできるような方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多分緊張してしまって何も喋れないっていうのがその生きておられたら現実だと思いますよ。 수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그를 큰 스승으로 여기는 까닭은 아마도 지옥 같은 수련을 스스로 이겨냈고 남다른 철학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스승의 자부심은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야 뭐 돈도 못 벌고 참 가라데라 넌 언제든지 공수로 와 말이야. 이 가라데라 돈도 못 벌고 뭐 이름도 없고 그렇지만 고향 산천에 할 말이 없지만 말이지. 내가 하는 일은 나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있어요. 아이씨. 어서. 이놈아 우리 성아. 어우씨. 전생에 걸쳐 최배달이 이뤄냈던 것은 그저 전설이 아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향해 온몸을 던져 싸우길 주저하지 않고 이겨나갔던 결과였다. 그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다간 한 인간의 부끄럽지 않은 태도 그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